예, 그럼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께 국민의힘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비대위 문제가 오늘 가장 큰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오늘 모처럼 국회의원 그리고 원외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여셨는데 전체적으로는 요즘 국민의힘이 좀 위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회의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우선은 우리 당의 위기에 대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빨리 지도 체제를 정비해서 예. 총선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의견을 표명해 주신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있었고 또 인선 기준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습니다. 예. 열띤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그 지도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당의 중요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번 총선에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고 비대위원장도 좋지만 또 선대위원장으로 아껴서 쓰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뽑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큰 흐름은 잡혀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오늘 상당히 중요한 그 의견 수렴 과정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만의 의견 수렴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선거를 치르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또 원외 당협위원장님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였고 그 의견들 가운데 물론 한동훈 그 장관과 관련된 언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당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당의 자산을 쓸 것인가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당원들이라든지 또 필요한 그 의견 수렴 과정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지금 남아 있는 가능한 절차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큰 의견은 오늘 다 수렴하신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만 이제까지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또 최고위원님들, 중진 의원님들 이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만은. 당원들이라든지 예. 또는 당의 원로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투표나 이런 것이 아니고 대표님이나 당 지도부가 개별적으로 의견을 좀 듣는 절차를 좀 더 가지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예. 종전에 비대위원장은 사실 권한대행이 지명을 하고 전국위원회 표결을 거치면은 결정이 됐는데 예. 이번 비대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지휘를 해야 되고 또 총선 전체를 지휘를 해야 되는 아주 그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아주 엄중한 시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이 결정은 하지만 예. 전당대회에 준하는 그런 그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결론 내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언제까지를 지금 데드라인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후에 일정들이 있습니다. 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선대위 구성이라든지 그래서 이 차후에 선거와 관련된 일정을 감안하면은 예. 길게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또 지체할 이유도 없고 이번 주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점을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예산이 또 예. 20일 날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 처리 과정을 또 감안도 해야 되는 그런 예.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하여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긴 합니다만 한 장관 본인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원치 않는다면 입당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의사 표시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어떤 뜻으로 대표님은 보십니까? 우선 뭐 사실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뭐 당의 뭐 핵심 관계자 발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우선은 본인의 그 의견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전제로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결정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한 장관이 고사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끝내 고사한다면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후보로 거명되는 분들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 스스로 한 사람으로 결정이 돼야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사람이 결정되면은 또 그 결정된 분이 이 일을 수락하도록 하는 것도 제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구성될 비대위라든지 새 지도부 관련해서는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이게 지금까지 물론 너무 수직적인 그 의사 구조다 이제 그런데 물론 우리 윤 대표님은 그렇지는 않다 오해가 있다 이렇게 해명하신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당원들이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께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원들하고 소통을 잘 하고 계십니다. 또 어느 의원이라도 전화를 하면은 받아주시고 또 그 전화가 안 될 때는 뭐 문자라든지 이런 걸 하면 소통을 정말 흔쾌히 응해 주실 정도로 편안하게 그 양방향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눈에 뭐 수직적 당정 관계니 이런 그 지적이 있다면은 새로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이런 그 국민들의 인식을 이 어떤 원인에서 이런 인식이 있는 건지를 분석해서 그거를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를테면 새로운 비대위가 선언적으로라도 뭐 어떤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선언 뭐 이런 것들 좀 할 필요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선언적인 그런 그 어떤 조치보다도 그 국민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왜 국민들 눈에 이렇게 비춰질까? 이것을 정말로 분석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석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해법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선언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선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시간이 오늘 길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뭐 제가 정리를 하면 어쨌든 오늘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필요한 절차들은 앞으로 좀 밟아 나갈 것이고 길게 끄지는 않겠다. 곧 국민의힘 비대위는 출범을 할 것이다. 이제 그 이후에 총선 준비 시작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뭐 특정인을 결정해서 이 발표를 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은 한동훈 장관인 그렇습니다. 뭐 언급은 언론을 중심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만큼 그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또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견 수렴을 충분히 들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